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7월은 이제 새 정부의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됩니다. 그것에 대해서 잠시 좀 말을 해볼까 합니다. 먼저 앞전에 김석 총리 인사청문회가 있었죠. 그 총리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그 청문회 비교적 잘 대처했고, 김명석 총리 역시 그 당당하게 그 청문회에서 국힘의 청문위원들의 무자비한 공격에 비난 공세, 마타도에 잘 대처했다. 그래서 김명석 총리는 국민들의 그 보편적인 검증 기준에 해당하는 어떤 중대 결격 사유가 없었다. 국민의힘의 그 마타도가 심했지만은 통하지 못했다.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국민의 가만 인상이 김민석 총리의 총리 임명에 찬성했다. 그런데 지금 좀 이래 인사청문회를 보면은 여태까지 많이 해왔죠. 과거 정권에서도 계속 해왔는데 인사청문회를 문제점이 많죠. 인사청문회가 개인 어떤 신상이 다 틀리고 그런 참 문제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인사청문회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.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을 좀 보완하고 더 나은 제대로 정착하기 바랍니다. 그런데 이제는 이제 총리는 이제 임명이 됐고 청문회를 거쳐서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장관들이죠. 계속 이제 7월 동안 장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됩니다.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언론을 통해서 간혹 나오는 그 후보자들의 지명자들의 검증을 보면은 언론에서 나오는 검증을 보면은 그 좀 문제되는 인사들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언론 보도들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특히 그 중에서 강선우 여가부 장관 지명자는 좀 심각한 것 같다. 문제가. 만약에 그 언론 보도가 전부 다 사실이라면 그 장관 임명에 중대 결격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내용들을 잠시 보면은 그 강선우 씨가 여성 국회의원이죠. 여성 국회의원이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현직 국회의원인데 아마 재선일 겁니다. 재선. 그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그 좀 문제를 보면은 국회의원이니까 현직 국회의원이니까 보좌관들 있겠죠. 그 보좌관들에 대한 가치, 그러니까 그건 5년이죠. 5년. 5년 동안 국회의원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5년 동안 그 보좌진들을 교체한 게 46번, 46번이나 보좌진들을 교체했다. 5년 동안 46번이나 보좌진들을 수시로 바꿨다는 겁니다.
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. 이 사실이라면. 너무 많은 거죠, 교체가. 46번이면 5년 동안. 또 어떤 그 남편, 강선우 그 장관 지명자의 배우자의 그 재산 문제도 의혹이 있더라고, 지금. 나오고 있는데. 뭐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. 아직까지 언론에서 의혹 차원에서 제기하는 건데, 만약 그 중에서도 언론에서 지금 나오는 문제 중에서 그 보좌진들에 대한 갑질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보좌진들을 뭐 집사처럼 그 자기 어떤 집사 신분권이나 뭐 자기 집사처럼 부려먹었다는 거. 특히 그 자택의 자기 집의 그 화장실 변기가 고장이 났는데 보좌진 보고 수리를 해라 지시를 하고 그 하나의 그런 뭐 몇 가지 그거는 얘기했죠. 갑질의 행위가. 만약 이런 것이 근데 일회성이 아니고 상습적으로 그 보좌진들에 대해서 약자에 대해서 갑질이 자행되었다면은 여가부 장관으로서 절대 임명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여가부 장관,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. 이 부처는 특히 그 약자에 대한 갑질을 보호하고 그 예방하는 중부처가 여가부입니다. 여가부, 여성가족부. 그 장관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러한 어떤 약자에 대한 갑질이 사실이라면은 장관이 될 수 없는 거죠. 결격 사유죠. 중대 결격 사유지.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은 그 장관 지명자, 장관 후보자 강선우 씨는 그 지명자에서 스스로 자신 물러가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.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 차치하더라도 이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나는 형태, 여야의 형태, 여당, 야당의 형태, 청문위원들의 형태, 여당, 야당 청문회 형태를 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권에는 진짜 못된 버릇이 하나 있어요.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많지만은 나쁜 점이 많지만은 대한민국 정치권에 그 중에 하나 가장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내로남불.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. 이게 이제 줄여서 내로남불 아닙니까? 이제 새 정부의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여당, 야당의 위치가 바뀌니까 이제 야당은 그 후보자에 대해서 막 있는 거 없는 거 비리 뭐 문제점 대해서 십자포화를 쏘아댈 것이고 마치 자기들은 이제 깨끗하고 청렴한 듯이 말입니다. 그럼 이에 반해서 이제 여당은 그 야당의 공격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데 이제 치중하겠죠. 이게 전형적인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청문회의 모습이야. 야당은 막 무조건 공격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또 여당은 무조건 감싸고 보호하고 비호하고 이게 진짜 잘못된 거죠. 이게 이런 형태가 여당 야당 형태가 이 공직자들의 도덕과 윤리 기준이 정권이 바뀌면은 수시로 당연하게
입장이 바뀌는 겁니다. 여당, 야당 입장이. 이 공수가 바뀌는 거죠. 그런데 어떤 이 혹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특히 그 민주당 당원이나 그 지지층에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. 왜 민주당은 도덕과 윤리적 잣대가 높아야만 하는가? 저쪽에 우파 보수 쪽보다 항상. 저쪽 우파 보수 쪽 애들은 사실상 썩어도 너무 썩었는데 이 민주당과 비교해보면은 왜 항상 민주당만, 우리만 항상 조금만 뭐 잘못이 있어도 엄청난 비난과 언론의 공격을 받고 십자포를 맞고 물러나야만 하는가. 그래 하는 그 지지층에서 당원들이 그 볼멘 소리가 있어요. 맞습니다. 분명히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. 저쪽 그 우파 보수 애들은 솔직히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닙니까? 그쪽 정당이 더 썩고 부패하지 않았습니까? 형평에 문제가 있는 거죠. 민주당은 조금만 잘못해도 막 십자팔을 맞아갖고 결국은 사퇴하고 물러가고, 저쪽 보수 쪽 애들은, 우파 애들은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막 임명되고 강행 처리되고 국민들이 대다수였던 비난 아랑곳 안 하고.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. 지금 자본주의가, 우리나라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인데, 자본주의가 이 고도로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정보화 사회가 되고, 그러니까 그 물질 만능, 황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거지 이제. 어떠한 뭐 과정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성공만 하면 된다. 그러니까 탐욕이 막 넘쳐나는 세상이 되어버렸죠. 갈수록 이제 도덕적 불감증, 윤리 불감증, 그 정신적인 타락은 갈수록 과거보다 가면 갈수록 더해가고 있는 것입니다, 지금. 그래서 저쪽에 보수 우파 쪽 애들이 부패하고 썩었다 하더라도, 그들은 부패하고 썩었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. 민주당만이라도 도덕과 윤리, 청렴의 기준선을 지켜야 합니다. 민주당까지 그 부패와 청렴의 그 타락이 심화되면은 대한민국은 완전히 희망이 없어요. 민주당만이라도 그 도덕선, 윤리, 청렴, 세소선을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. 물론 참 그 기준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만은 이 공직자의 부패 문제는 그 한 나라의 흥망을 결정합니다. 그 우리 과거 역사에서 배웠잖아요. 그 한 나라가 망할 때는 대체로 보면은 부패가 심해서 부정부패가 심화돼 갖고 타락하고 그래갖고 결국은 그 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어떤 기준점은 그 완전하게 깨끗한 사람은 없죠. 다 틀면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죠. 이 참 살다 보면은
완전히 참 완벽하게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? 드물죠. 있기는 있어도 찾아보기 힘든 거지. 그런데 그 기준점은 국민의 보편적 눈높이에 맞으면 된다. 그래서 이번 그 청문회 전국에서 저는 그 민주당 청문위원들에게 부탁합니다. 공수, 이제 공격과 수비가 바뀌어서 이제 여당이 됐죠, 민주당이. 그래서 그 장관 지명자를 보호하고 비호만 하지 말고 그 공정과 중립의 자세로 그 장관 그 지명자의 문제점이 있다면은 냉정하게 따져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주길 바랍니다.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능력과 도덕성을 모두 같이 완벽하게 갖춘 인재를 찾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그 보편적 기준선에 합격해야만 하는 겁니다. 혹자는 뭐 국민정서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. 국민정서법을 어기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. 그래서 국민 대다수가 서로 뭐 그 지명자가 결함이 있더라도 막 그 정도 사안에 따라서 막 그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 하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결론은 저쪽 우파 보수 애들에게 그 기대는 난망이고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 더불어 민주당만이라도 내로남불 정당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. 좀 손해보더라도 정도로 가자. 민주당만이라도 살아있자. 도덕과 청렴성으로. 내로남불을 타파하는 그 정당이야말로 앞으로 결국에는 국민의 사랑받는 정당이 될 것이다. 오늘은 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.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투쟁!